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요거 그대로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다시 자 깃배시를 통해서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키셔야지 두 개 다 켜놓고 쓰시면은 얘 변환되고 걔 변환되고 두 번씩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자 안 쓰는 거 끄십시오. 자 그럼 깃배시로 다시 한다 라고 쳤을 때, 자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 중에서 자 일부러 자 한두 개만 기능 켜놓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노드 사스를 쓸 겁니다. 그리고 SCSS에서 아웃풋 CSS로 넘길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기는 해요. 파일을 직접 정하는 것도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자 요게 가장 최초의 기본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건 아웃풋 스타일이 없고 그 다음에 왓치가 없잖아요. 왓치는 실시간 감지예요. 그래서 한번 딱 켜놓고 나서 아예 안 건드려도 되는데 여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SCSS에서 열심히 쓰고 변환 버튼 또 쓰고 엔터, 또 쓰고 엔터, 쓰고 엔터 계속 변환하라고 명령을 줘야 되는 거죠. 안 쓰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직은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자 그냥 이렇게 냅둡니다. 냅두고 자 여기다가 자 추가적인 내용을 살짝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렇게 쓴 기법을 흔히 뭐라고 하냐, 네스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첩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슬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흔히 저는 자 클래스 리스트 뭐 프로덕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 좀 이름 바꿔 쓸게요. 자 프로덕트 리스트가 좀 더 이쁠 것 같으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그 안에 ul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 안에 li가 있을 거고, 그 안에 a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뭐 스페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뭐 하셔야 돼요? 여기다 내용 주고, 여기에 내용 주고, 여기에 내용 주고, 여기에 내용 주고, 여기에 내용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아이를 쓰시려면 클래스 자 프로덕트 하고, 우리는 카피하고 리스트죠. 자 안에 ul 쓰고 카피하고, 안에 li 쓰고 카피하고, 안에 a 카피하고, 스팬. 자 이렇게 씁니다. 그쵸? 자 처음부터 뭔가 이름을 복잡하게 쓴다라는 조금 귀찮은 형식이 있어요. 뭐 여기 내용은 간단하게 가로값 100%라고 쓰고, 자 가로값 자 90%라고 쓰고, 괜히 씁니다. 자 뭐 가로값 100%라고 쓰고, 뭐 디스플레이 블럭에 가로값 100%라고 쓰고, 자 디스플레이 블럭에 가로값 없애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해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내용 아까처럼 쓰고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빵. 자 큰 문제가 없다면 변환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끝내버리죠. 끝내버리면서 오른쪽에 내용을 확인했더니 지금 왼쪽에 쓴 아이와 똑같이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CSS랑 다른 게 없네. 네, 사스는 CSS와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셔도 돼요. 늘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 딱 하나, 변수만이라도 쓰실 줄 안다면 대단한 거예요. 자 하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네스팅 기법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지우고, 자 주석 따라서 저장했지만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왓치 기능을 안 켰기 때문에 다시 실행해서 다시 명령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또 돌아와서 쓰겠습니다. 클래스 프로덕트 리스트 자 하고요. 여기다가 위에 쓴 것처럼 가로값 100%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 안에서 내부에서 쓸 건데, 자, 계속 중첩해서 쓸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얘가 뭔지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끝이에요 라고 이렇게 꼭 주석을 달아 주십시오. 슬러시 주석은 어차피 CSS 변환되지 않는 아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편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엔드. 자, 엔드란 얘기는 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쓰고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i에다가, 그럼 저는 여기다 쓸 게 뭐예요? ul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식인 ul에다가 라고 쓰는 거죠. 자, 가독성 위해서라면 띄어쓰긴 하겠죠. 똑같이 가로값 90%. 자, 요거 하나 변환시켜 볼게요. 똑같이 써서 다시 아웃풋. 그랬더니 오른쪽에 봤더니 내용 프로덕트 리스트에 써있고 그 안에 다시 내용이 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또 ul 안에 내용이니까 and ul 안에 li 라고 쓰셔도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그럼 여기는 가로값 100%라고 쓰면, 자, 지금 어디 안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지 확인을 잘 보세요. 쓰고 나서 다시 실행해서 보면 똑같이 변환되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는 중첩이 안 되나? 됩니다. ul 안에 쓰고 또 줄 바꿔서 들어가면 되죠. 단 ul 안에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죠. 지금요? 네, 들여쓰기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못 찾습니다. 이거 못 찾기 때문에 항상 가독성 위주로 들여쓰기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요거는 SCSS가 아니라 SASS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SASS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또 변환하고 저장해보면 사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ul li, 그쵸? 자,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자, UL이 사라지거나 에러가 나시는 분들 먼저 요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프로덕트 리스트에 끝나는 거, 자, 요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요 라인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라인 여기.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네스팅 기법의 치명적인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났는지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이거 연습 잘 하시면 자바스크립트 쉬워집니다. 네. 왜냐면 똑같이 괄호의 개념이 접근하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네스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도 사실 뭐예요? li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따로 쓸 수도 있고, 이 안에 쓴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서 다시 AND li 안에 A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A는 display block 주고 뭐 가로값 100% 쓰시면 되고요. 자, 점점점 양이 많아지면 이 네스팅 기법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마지막에 현재 보여드리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디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는 뭐 ul,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는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li만 쓰시든 일단은 구분하실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최초에 시작했던 나이에 대한 끝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라는 주석,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써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주석은요 안 쓸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싹 쓰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번역을 해라. 점점 귀찮아지고 있기는 한데, 자, 매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변환시켜 놨습니다. 그대로 또로로록 하고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지금 네스팅 기법인데 네스티드 말고는 없을까? 자, 그래서 생겨난 게 아웃풋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아웃풋 스타일, 내보낼 때의 스타일은 도대체 무엇으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기본이 네스티드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러면 또 하나는, 자, 뭐가 있을까? 자, 컴프레시드. 자, 먹을까요? 일단 해볼게요. 빵. 자, 쇽. 오잉. 변화는 없네요. 자, 그럼 이게 틀렸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아웃풋 스타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별거 없이 그냥 SS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자,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SASS 아웃풋 스타일, 뭐 SCSS 아웃풋 스타일 하여튼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스티드, 익스펜디드, 컴팩트, 컴프레스드, SSED군요. 자, 네 가지. 자, 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돌아가서 혹시 모르니까 맨 밑에다가 맨 위에다 써야 되겠군요. 자, 변환 처리하는 내용에다가, 자, 아웃풋 대시 스타일에서는, 자,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무엇을 쓸까요? 자, 컴프레스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변환이 어떻게 되나, 자,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다가 아웃풋 스타일 사이에다가, 자, SSED라고 쓰고 빵. 자, 그랬더니 다 어디 갔지? 쭉 여기에 이렇게 모였죠. 완전 압축이 딱 해버리죠. 이게 컴프레스드예요. 자, 이건 너무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컴팩트로 바꿔보죠. 자, 아웃풋 스타일을 컴팩트로. 자, 컴팩트로 바꿔봤더니 네스티드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컴팩트인데 여기 사이에 요 라인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찾아본 내용은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쓰고 있다라는 거. 자, 익스펜드는 네스티드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저는 걔는 안 쓰겠습니다. 자, 여기 써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 자, 풀로 일단 쓸까요? 자, 그래서 노드 사스 아웃풋 스타일 하고, 자, 이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원하시는 거, 저는 컴팩트 하고, 그 다음에 SCSS에 있는 데이터를 아웃풋 CSS. 자, 대시 두 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으니까 잘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야는요 처음에 설치할 때 쓰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 노드사스를 처음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 야는 쓰실 일이 없는 거예요. 얀이나 npm은 이 아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고요. 얘는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얀이라고 하는 명령어,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우리 안드로이드나 애플 폰으로 기준으로 따지자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설치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여기에 노드사스라고 하는 것은 설치된 앱을 실행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대로 끝내셔도 되지만 이제 몇 번 보셨잖아요. 매번 써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겼죠.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바뀌면 좋을 텐데, 그게 왓치입니다. 실시간으로 감지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네가 계속 실시간으로 감지하면 나는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왓치. 그래서 실제로는 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더라. 달러는 아니에요. 달러는 제가 일부러 그냥 터미널에 쓴다, 뭐 키페이스 쓴다라는 개념을 쓴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쭉 앞으로 가서 노드사스 뒤에다가 왓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그럼 이제 특별한 거 아니면 건드릴 일은 없겠죠. 네. 자, 위에 써놨으니까 그냥 기패시 작게 해놓고 실행한 겁니다. 근데 가끔씩 조금의 에러가 나기는 해요.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에러가 살짝 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괜시리 뒤에서 이렇게 스페이스 딱 한 번 하고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네스팅 기법에서 마지막 하나 스팬 남았네요. 네, 스팬도 똑같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엔드 하고 스팬 해서 디스플레이 블락 한 다음에 가로값 제로, 뭐 이렇게 쓰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긴 하겠죠. 자, 이렇게 중첩돼서 사용하는 기능은요 약속되어진 기능이 있어요. 뭐냐, 네스팅 기법을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이 쓰지 말자예요. 너무 많이 쓰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진짜 많으면 지금처럼 4번, 4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3번까지만 안으로 중첩되게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기억을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들어가고 너무 많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를 날려요. 그럼 못 찾아요.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가급적이면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전혀 문제없이 쓰더라도 언젠가 다른 사람이 이 파일을 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수정하더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자, 그래서 주석 쓰는 거고, 그래서 네스팅을 쓸 때 4개까지만 쓰자, 뭐 그 이상 쓰지 말자라는 흔히 말하는 약속을 사용합니다. 자, A에다 호버를 놓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아주 좋으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다 호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말이 많네요.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 자체에서 할 거니까 어차피 요거 있으니까 없으면 따로 했겠지만 여기다가 엔드 호버, 네, 액티브 포커스, 네, 누굴 기준으로 지금 중첩하고 있느냐만 맞춰가지고 엔드, 그리고 추가로 나 뭐 할 거야 라고만 쓰시면 되는 거죠. 사스는 근데 이렇게 비워놓는 거 에러입니다. 안 쓰시면 에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놓으실 거라면 주석을 달으세요. 네, 달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 난 여기다 뭔가 기능을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 뭐
컬러를 가지고 뭘 쓴다던가 뭘 한다던가 해서 달러 텍스트 컬러에 뭐 RGBA를 통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 컬러를 저는 0.5 해가지고 50% 투명하게 해라. 원래는 RGBA가 쭉 써야 되지만 색깔을 그냥 그대로 변수값 쓰고 써줘도 알아서 바뀌죠. 자, 이러한 개념이 접근할 수 있다. 자, 네스팅 기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바꿔 얘기하자면 자, A의 호버하거나 액티브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l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개념도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li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또 and 그쵸? li 자체가 저기니까 nth child 1.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디가 어딘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늘렸는데 난리가 납니다. 정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 이상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프터로 쓰겠다. UL에다 애프터 쓰실 건가요? li에다 쓰실 건가요? li 애프터 쓰시겠다. 그러면은 내나 li가 얘잖아요. 그럼 요것도 뭐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써주고, 자, 그냥 이거 임의로 쓸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자, li에 애프터 쓰겠다. 그러면 첫 번째 li에 애프터 쓰려고 하신다면 마찬가지 여기다 쓰셔도 되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써야지. 하면 여기다가 애프터라고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컨텐트 쓰고 뭐 이렇게 쓸까요? 그냥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뭐예요? li의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거에 애프터 내용을 쓰겠다. 대신에 얘는 가급적이면 2개짜리로 쓰셔야 애프터는 2개가 쓰는 게 맞죠. 아, 하나짜리 2개짜리요? 일단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쓰시는 게 맞아요. 자, 하나짜리와 2개짜리 해가지고 쓰겠죠. 자, 제가 일단은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차후에는 이거를 조금 더 분류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네스팅 기법 안에서 순서 값도 정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A 자체에 뭔가 호버하거나 액티브하거나 포커스하거나 뭐하거나 처리할 수도 있기도 하거니와 네,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응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주의하실 점은 헷갈리지 마라와 또 하나는 이 and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를 주체로 보고 있느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and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아이는 누구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li를 기준으로 지금 and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는. 자, 여기는 and는 누구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a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nd는 누구 기준이에요? 바로 요 u를 보고 있는 거죠. 요 and는 누구 기준이에요? 바로 요 프로덕트 리스트인 거죠. 네. 여기서는 and라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덧붙여 얘기하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this 또는 jQuery에서는 $this라는 개념으로 거의 같은 형식으로 쓰임을 하는 아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